3월 3일부터 중국의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가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됐었는데 이게 해제됐어요. 그냥 권고사항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시면 지난 금요일이죠. 오늘부터 중국 입국자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무증상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로 중국의 관광객이 앞으로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벌써 뉴스를 보면은 중국인이 뜨자 방콕 등 호텔값이 70%나 급등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주요 관광지에 호텔부터 해서 외식 물가 등이 굉장히 크게 올랐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둬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핵심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런 소식만 보고 이제서야 주식에서 중국 리오프닝주를 찾는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2022년이죠.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관련된 애들 있죠. 이게 호텔 신라인데 주가가 벌써 쫙쫙 잘 올랐어요. 지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걸로 투자를 한다 그러기에는 조금 늦은 시점이긴 하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중국 정부가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 굉장히 큰 우려가 예상된다 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예상이 나오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슈 분석 자료가 나왔어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실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 증권사 리포트들에서는 자기 종목을 팔아야 되니까, 아니면 자기가 커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막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과소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들이 증권사 레포트는 100% 믿진 않죠. 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표해주는 이런 이슈 분석 자료는 우리가 믿을만 합니다. 이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전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총 수출의 감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중국이 봉쇄를 하고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로 코로나 한다고 다 봉쇄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부터 우리나라 총 수출이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중국 봉쇄가 일단 가장 큰 영향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됐으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총 수출이 2022년 이때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봉쇄를 해제하게 되면 앞으로 쭉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다, 확인이 되시죠? 여기 빨간색이 중국인데, 올라갈 때도 중국이 영향을 크게 미치지만 떨어질 때도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고, 리오프닝이 되면은 상승하는데도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적혀있죠. 왜 그러나 라고 말씀드렸냐면, IT 쪽의 수출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는 글로벌 수요가 증가해서 IT 소비가 일단 증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통해 또는 동남아를 통해 아니면 미국으로 다이렉트를 수출을 하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반도체부터 이런 IT 중간재들이 수출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이 경기가 회복되면 관련된 협력업체들, 중소기업들로 쫙 퍼져 나가고, 거기서 내수가 살아나고 또 서비스업이 살아나고, 이게 우리나라의 수출 위주의 경제 이런 구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글로벌 IT의 수요 자체가 부진합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소비를 해주는 이런 글로벌 국가들이 IT 소비가 부진하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라는 중간재를 생산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출이 지금 애초에 안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는 지금 이런 상품 소비보다는 서비스업 쪽으로 호황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림처럼 PC, 휴대폰 등 이런 전자제품의 재고가 중국에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재고가 없어야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수입을 해서 휴대폰,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거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재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글쎄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될까?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고 있는 게, 중국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기업들의 기술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전방 산업부터 세부적인 재료라든가 부품을 만드는 것부터 완공까지 해가지고 소비까지 전체적인 전후방 산업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지들이 알아서 다 만들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만큼 잘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장기적인 문제고,
그거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앞서 살펴본 수요 부진과 재고가 많다, 이 부분이겠죠. 이런 원인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핵심이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제조업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수출 증가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엄청난 회복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럼 우리나라 총수출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좀 걱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비자 문제가 있고요. 입국자 조치 등 이런 것 때문에 그림의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한국은 입국자 수 회복률이죠. 코로나 이전보다 몇 %나 더 회복을 했냐, 이걸 보면 37%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입국자 수의 회복률이 낮아요. 그만큼 덜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의 입국자 수는 몇 % 정도 되냐? 아직도 5.4% 정도밖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리오프닝을 하면 우리나라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중국 입국자 수가 평균 564만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조사원분이 추정을 해봤더니 한 2024년이면 100% 회복을 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리오프닝으로 중국의 제조업 회복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방문자 수 증가는 기대해 볼만 하다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서야 수혜주를 찾으면 엄청나게 늦은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매집이 시작되고 투자가 됐냐, 2022년 이게 11월 뉴스거든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에 대한 정책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항공 라인에 감염자가 발생하면은 한 1, 2주 동안 운행을 못 하겠습니다. 폐쇄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중단시켰어요. 그냥 운영해라, 영업해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 입국 격리 줄이고 외국산 백신도 맞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뭔가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2022년 11월부터 호텔 신라 보시면 11월부터 갑자기 쭉 매집도 많이 나오고 쭉 주가도 올라갔죠. 그런데 실제 재밌는 것들은 뭡니까? 2023년 올해가 돼서야 갑자기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방송에서 중국 리오프닝주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유튜브 틀어보면 올해 1월, 2월 이때쯤부터 해서 갑자기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거죠. 왜냐면 작년 11월부터 벌써 레포트 보면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관련주들 막 쏟아지고 정말 주가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3년이 되자마자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르니까 이제 누군가는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받아줘야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빠져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갑자기 유튜브에 리오프닝 막 떠들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선량한 개미들은 항상 그 유튜브 잘못 듣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수들이 이미 다 매집하고 다 털고 나올 때 맨 마지막에 막차로 다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서 뭐 더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선수들은 굉장히 안전하게 20-30% 먹고 나오고,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은 여기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N자 그리고 또 추가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선수들은 미리 들어간다, 레포트만 열심히 보셔도 어느 정도 힌트는 얻을 수 있고, 증권업에서는 어느 정도 쫙 벌써 유행이 끝난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갑자기 회자가 되더라,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는 좀 열심히 읽으셔야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리오프닝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오히려 다른 걱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돌아다니고 관광도 하고 이동도 많이 하고 어쨌든 뭔가 제조업도 늘어난다거나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운송이건 기계를 굴리건. 중국발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유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에 휩쓸리면서 금리가 쫙쫙 올라가는 그런 악재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은 잘못하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겠네, 이런 당혹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 두 번째, 구리 및 비철금속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경제의 회복에 따라서, 즉 유가와 밀접하게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걱정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이렇게 상품, 서비스 아까 보여드린 대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리오프닝으로 서비스업이죠. 먹고 여행 다니고 뭐 숙박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처럼 경기가 회복될 때는 외식, 숙박 등의 이런 서비스 물가들이 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물가 상승이 한국의 물가 상승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로 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숙박 요금이라든가 뭐 외식 비용 이런 것들 쫙 올려버리겠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까지 파급되는 경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핵심인 제조업을 회복시켜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나가는 이런 경로보다 서비스 물가를 인상시켜서 그냥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면은 금리 더 올라가고 우리나라 경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우려가 커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 하나가 있죠. 중국 정부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걸 체크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경제성장 목표를 5%로 설정을 해버렸어요.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기에 이번 리오프닝으로 경제 회복이 되는 뭐 속도라든가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얘들이 뭐 8% 나와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앞으로 경제도 굉장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5%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낮게 잡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도 그렇게 좋아지진 않겠다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건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뭐 그래서 리오프닝주 사냐 팔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만 자꾸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오늘 내용 쭉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뭐 레포트라든가 아니면 증권업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때는 보면 그런 선수들은 다 매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개미들한테 털어야 될 때 그때 유튜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뭔가 회자됐다 그러면 꼭 그 이전에 그 이슈가 뭐 레포트에서 먼저 나왔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종목들이 미리 좀 올랐다던가 그런 것들을 꼭 찾아보세요. 그럼 내가 유튜브에 나온 이런 투자 아이디어 보고 투자하면 내가 끝물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빨리 들어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확인을 좀 해보시라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 벌써 지난해 11월부터 얘기가 나왔고 그때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로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오히려 악재들이 더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IT 제조업 별로 안 좋을 수 있고 중국의 재고도 많고 오히려 서비스업 중심으로 회복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해서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악재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알고 이렇게 대응하실 때마다 초보를 벗어나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간간히 계십니다. 간헐적이죠. 제가 예전에는 말로만 떼었는데 말로만 안 떼우죠. 리액션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매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다 보면 뭐 거기에 속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들이 나오겠죠.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는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셔서 교육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